이강인을 대체할 천재 공격수가 나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토크시티의 신예 배준호 선수인데요. 현지 유럽 전역의 구단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준호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껏 기세가 오른 모습으로 유럽 진출 6개월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더니 이번엔 환상적인 골로 팀 승리를 이끌면서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죠. 지난 3일 배준호는 챔피언십 3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팀의 2-0 완승을 이끄는 환상적인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배준호는 4-3-3 전형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반대편에서 넘어온 롱패스를 침착하게 받은 뒤 왼쪽에서 중앙으로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상대 수비가 강하게 부딪혔지만 배준호가 몸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상대는 바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어깨를 먼저 넣는 센스의 단단한 하체 힘까지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이어진 동작에서 배준호는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반박자 빠른 정확한 슈팅으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는데요. 그야말로 파워와 기술 정확성이 모두 돋보인 골이었습니다. 또한 골 장면뿐만 아니라 배준호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무려 20번의 패스 시도를 모두 성공시키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가운데 크로스는 한 개를 시도해 정확하게 동료에게 연결했고 과감하게 시도한 드리블도 4차례 중 1차례를 성공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었죠. 특히 스토크시티가 거듭 추락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배준호의 골은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스토크시티는 이 경기 전까지 2연패 포함 1승 6패로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음 시즌 3부 리그 강등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으나 이날 귀중한 승점 3을 챙기면서 강등권 탈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배준호의 활약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현지 매체들의 극찬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한 최근 배준호가 보여주는 엄청난 활약과 경기력 자체가 좋은 만큼 국가대표팀 깜짝 승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이죠. 이처럼 배준호는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남동생에서 한순간에 국민 밉상으로 추락한 이강인은 최근 아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속팀 경기에서도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강인은 소속팀 PSG 경기에서 눈에 띄게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도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심지어 2일 벌어진 모나코와 경기에서는 단 5분만 뛰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PSG는 모나코와 2023-24 시즌 리그 1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는데 눈에 띈 것은 이강인이 선발이 아닌 벤치에서 시작해 후반 40분에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그라운드를 높였는데요. 올 시즌 전반기 총 15경기에서 1003분을 뛴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정규 시간 종료 5분을 남겨놓고 모습을 드러낸 이강인은 솔레르 대신에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양팀은 계속해서 기회를 노렸으나 추가 시간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됐는데 이날 이강인은 볼터치 4회를 기록했고 패스 4개 중 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수비적으로도 특별히 기여한 게 없었고 너무 짧은 시간이라 평점도 나오지 않았죠. 이강인은 아시안컵 복귀 후 치른 2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하고 호평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복귀 직후였던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에선 바이러스로 아예 명단 제외됐고 낭트전에서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61분을 뛰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매체는 이강인이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반면 이강인 대신 교체로 들어간 덴벨레에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분명한 차이를 만들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강인의 이번 경기 5분 출전이 다가올 주중 챔피언스 리그 레알 소시에다드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대로라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를 직전 경기에서 5분만 뛰게 하는 팀은 흔치 않습니다. 아예 완벽히 휴식을 주거나 최소 20분 정도 출전 시간을 부여하며 경기 감각을 유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최근 이강인의 경우 아시안컵을 빠듯한 일정 속에 치르고 왔지만 소시에다드와 16강 1차전을 앞두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한 경기를 푹 쉬었습니다. 때문에 이강인은 휴식보다 오히려 경기를 뛰며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태이죠. 하지만 61분 45분 점점 출전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 막판 투입은 팀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강인은 그저 풀타임에 가깝게 소화한 솔라리를 대신해 단순 교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일에 있을 소시에다드와 경기에서도 이강인의 선발 출전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주전 경쟁에 적신호를 켰다는 의미이며 이강인이 엔리케 감독의 구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시안컵 이후 탁구 게이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강인의 입지가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월드클래스인 손흥민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사과했고 손흥민도 이강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지만 이강인에 대한 이미지는 쉽이 회복되지 않고 있죠. 쿠팡 플레이 또한 여전히 이강인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를 중계한 쿠팡 플레이는 예전과 달리 홈페이지 메인 예고에 이강인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고 대신 에이스 음바페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배준호의 미친 활약과 이강인의 위기에 더불어 이제 관심은 황선홍 임시감독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그 위상이 압도적인 인물이죠. 그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을 이끌고 한국의 세계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그 누구보다 이강인 활용법을 잘 알고 있는데요. 황 감독은 3월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대표팀을 담당하며 임시로 태국과 2연전을 지휘하는데 이제 동남아 축구를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치른 말레이시아와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경험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이 132위 101위인 태국보다 낮습니다.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까지 총 출동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죠. 따라서 말레이시아도 쉽게 이기지 못한 한국이 태국을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태국은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했으며 조별 리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요. 한국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힘겹게 이긴 팀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21일 첫 경기는 서울에서 열리지만 26일 2차전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데 3월의 방콕은 유난히 덥고 습해서 고난이 예상됩니다. 잔디도 변수인데다 팀 내부도 복잡한 상황이죠.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사건 이후 처음으로 소집하는 만큼 환기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임시라도 팀을 맡은 황선홍 감독이 팀의 공기를 바꿔줘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황선홍이 유럽에서 뛰는 개성 강한 선수들을 다루는 건 쉽지 않겠죠. 이 때문에 황선홍 감독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황 감독은 현 상황을 수습하고 원팀을 만들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이강인은 손흥민과 충돌을 빚으면서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황희찬은 FA컵 16강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입어 출전이 불가합니다. 이강인과 황희찬이 나란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떠오르는 배준호가 기회를 잡아 국대에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강인에게 그야말로 위기의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안컵 전까지만 해도 PSG에서 맹활약하며 손흥민의 뒤를 이을 유럽파로 손꼽히던 이강인. 하지만 손흥민과의 논란 이후 쿠팡 플레이 메인 예고에서도 밀려나고 팀 내 입지도 무섭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실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강인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YT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